안녕하세요. 맨덤필입니다. 자, TV통통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 6부죠. 예, 6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들 제휴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언어가 발달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완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실제로 언어가 많이 늘었어요. 왜? 제가 옆에서 아이가 글로 다 표현해 놓으면 그 글을 바꾸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 또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언어를 쓰는 게 이제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10학년 때 됐는데 이제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학교 공부는 좀 다양한 거를 많이 좀 짧은 시간에 다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그 수학은 아내가 맡고, 네, 저는 과학을 맡고, 그래서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딱 해서 보니까 실제로 아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글로써 이야기가 풀어져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다루는 방법부터 이제 공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 후에 가서 이제 공부 방법에서 제가 이어갈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요거는 그때를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조각들을 다 나눈 상태에서 그 부분들을 다 다시 개념화하고 그걸 다시 재조합시키면은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전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방법,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저희가 그 신경을 안 썼어요. 아이가 이제 그 언어를 제2 외국어를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2 외국어를 불어를 선택했어요. 처음에 학교에서 이 제안을 할 때는 한국어를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네가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또 집에서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어를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꼬셨어요. 뭐를 했냐면, 야, 네가 살 곳은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고,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둘 다 공식 언어인데, 불어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아이는 해보겠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한 게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영어로 이렇게 그 컨셉 빌딩 개념을 쌓는 공부에서 이 질문하고 하는 것들 이 영어로 이제 요거는 영어로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한테 이거 불어로 다 바꾸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 녀석이 그 구글 트랜스레이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구글 번역기 있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번역한 거를 그대로 칠판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는 그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언어 제가 영어 배우는 거 그 TV 똥똥에서 얼마 전에 했던 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내가 아는 것들을 먼저 써놓고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걸 갖다 집어넣는 형식으로 해서 문장을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한 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 어긋난 부분 찾아서 놓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놨더니 이제 불어는 기본 이상이 가는 거예요. 항상 90점 이상이 넘어가요. 뭐 조금 못하면 한 87, 8점 맞지만은 90점 이상은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이 불어 교실에서 이 불어를 할 때 이 녀석이 듣고 이렇게 한 거를 퀘벡 프랑스 불어가 아니라 퀘벡의 액센트 불어를 가지고 듣고 해가지고 뭐 퀘벡 액센트를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다른 학생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얘는 그 EA도 있고 Learning Support라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나를 덜 듣고 10학년 때까지는 다른 학생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8과목을 들으면 이 아이는 7과목 듣고 한 과목은 저희 러닝 서포트로 가서 그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는 그 수업이 있거든요. 그걸 들었으니까요. 뭐 한국어로 따지면은 지지나반, 예, 나머지 공부, 예, 나머지 공부네요. 예, 근데 이제 수업이 공식적으로 있어서 이제 그걸 들었는데 어쨌든 불어는 이제 그런 대로 됐는데 이제 문제가 수학하고 이제 과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은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주제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학교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개념을 쌓는 거 지가 하게 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조금 도와줘 가면서 공부를 하게 좀 했어요. 그리고 수학은 아이 엄마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학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10학년 그 반 이상 지났을 때 그 미팅을 해가지고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11학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 게 뭐냐면은 10학년 해보니까 급 들어가면서 아이가 수학도 따라가고 과학도 따라가고 따라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11학년 돼가면서 야, 너 러닝 서포트 없이 그 나머지 그 공부하는 그 수업 없이 혼자서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해보겠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 클래스 수업을 짤 때 뭐냐면 러닝 서포트라고 하는 걸 없앴어요. 그걸 없애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그 나머지 그 수업 시간에 따로 가서 그 수업 도와주는 공부 도와주는 사람 그 없이 또 수업 시간에 그 이 옆에서 이제 보조교사 있죠.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학년이 되는 거예요. 11학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예. 한 1년, 저희 반학기 1년 사이에 따라잡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재미있게도 과학은 공부를 많이 시간 할애를 하지를 않아도 따라잡아요. 왜냐면 그 전부터 워낙에 쌓아왔던, 그래서 물리가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물리가 조금 힘들었는데 저는 물리를 그 아이가 들은 게 물리, 화학, 생물,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구과학, 사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네 과목을 신청을 해 놓으니까 이 과목을 거기다 수학이 있죠. 거기다 영어 있죠. 불어 들어가죠. 이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이 수업 이거 등록해 주는 선생님이 이거 아이 못 따라갈 텐데 이거 이렇게 하면 엄청 빡세고 이게 얘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선생님이 의심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물리를 하니까 물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고 나니까 아이가 그 물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성적이 그 시험에서 처음에 50점 맞아가지고 다시 시험 보고 80점 맞아오고 또 이제 60점 맞았다가 또 공부하니까 90점 맞아오고 이게 반복을 하면서 마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는데 딱 중간 이상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적이 쭉 올라와서 90점 이상이 쭉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망쳐놓은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한 성적이 80 한 7점? 조금 A에서 조금 모자라는 정도로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물리를 처음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성적이 널뛰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그 생물 화학을 먼저 했군요. 화학 들어가고 생물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화학에서는 공부를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로 들어가니까 물리는 시간 투자를 많이 했지만 화학하고 생물은 시간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제 그 90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A가 다 나왔죠. 그리고 불어는 이제 손도 안 댔는데 지가 가고 수학이 이제 수학도 널뛰기를 하는 거죠. 네, 안 해보던 걸 하니까 널뛰기가 이제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학교가 끝날 때쯤 딱 돼가지고 마지막 성적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물리에서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걸 시작을 해가지고 물리에서 고생을 해놓으니까 이게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어인가? 예, 뭔가에서만 하나 B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A가 나올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12학년이거든요. 12학년 지금 이제 그 반학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 반학기 지나가는 지난번에 그 중간 성적 나왔을 때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A 나왔어요. 그것도 A도 그냥 A가 아니라 성적이 거의 90 지금 7점, 8점, 95점은 평균이 95점은 넘는 성적으로 그것도 처음에 시험 몇 개를 또 만만하게 보고 망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성적이 A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가 UBC 지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도 UBC 가능할 것 같다.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뭐 100%는 안 될 수 있어도 한 저 7, 80% 이상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 봐라. 성적도 괜찮으니까 지원해 봐라. 그게 뭐냐면 여기는 11학년, 12학년의 그 성적이 들어가 있는데 11학년 성적이 이제 두 개가 B가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12학년에서 성적이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A로 계속 나오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UBC도 지원하고 SFU도 지원하고 그 학교 이제 몇 군데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지금 수학도 이제 끝나가지만 거의 뭐 100점에서 놓치지 않는 그 상태로 이제 거의 그 따라가고 있는 그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딱 보면은 아이를 보면은 아이들이 학생들과의 그 이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아이가 다가가도 아이들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무시당한 이야기도 가끔 지가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에 들어갈 시기가 돼가고 또 학교에서 이게 뭐 학교에서 성적을 서로 학생들끼리 시험지를 바꿔가면서 이 채점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아이의 성적이 그 상위권에서 계속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 아이에게 조금씩 관심을 더 두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왜냐면 아이가 요즘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했다. 이 이야기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아이의 친구는 선생님이었어요. 맨날 선생님들 찾아가서 묻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귀찮아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아이가 12학년 돼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이 시점까지 올 때까지 사실상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6부에서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요 앞에까지는 공부에 대한 것만큼은 이러한 형태로 계속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6부에서 제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회성을 발달시킨 과정. 왜냐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를 했냐면은,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 자원봉사가 이 발카라 해변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해변가에서 비치키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활동하는 것들을 개 잡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저희 피셔리라 그러죠. 이제 여기 해양수산부 뭐 이런 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그 자원봉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에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 내용과 함께 6부에서 자폐 교육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